자, 이번 시간에 도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페이지입니다. 요약지 110페이지부터 봅시다. 바로 도정법 용어에 관한 사항인데 1번 목적은 예의상 넣어놨고 필요가 없어요. 2번 용어입니다. 용어에서 1번 정비사업 출제가 잘 돼요. 근데 정비사업은 이해해야죠. 이해. 정비사업이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하려면 정비구역 지정해야죠. 정비구역. 정비사업의 6번이 뭡니까? 가로히태 정비사업. 가로히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말 대신에 가로구역. 가로구역에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을 개량하는 것.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가로히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하고 가로구역에서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인데 재건축은 재건축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그 말은 재건축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니까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함정 쓰는 것이 연결이 됐냐 안 됐냐 그것만 물어보니까 그것만 잡으면 돼요. 첫 번째 주거환경사업은 저소득주민, 극혈압, 주거환경. 특징. 재개발은 열악 주거환경. 재건축은 양호 주거환경.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공업에서 도시환경.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 다세대 밀집 주거환경. 가로히태 정비사업은 종전가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그렇게 연결만 찾으면 된다고. 절대 함정 안 써요. 그 다음 옆에 이제 가로구역입니다.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을 가로구역을 하는데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이 가로구역인데 일단 가로히태 정비사업의 가로구역이 되면 면적은 만 미만 될 것. 두 번째 통과도로가 있으면 안 되는데 3m 안에 있어도 괜찮음. 세 번째 노후 분량이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 될 것. 네 번째 좀 주의해요. 단독만 있으면 10가구 이상, 공동만 있으면 20. 공동만 있으면 10이 아니고 20 수정 20. 공동만 있으면 몇 개 이상? 20개 이상. 단독 공동이 섞여 있으면 20개 이상. 그리고 하나 씁시다. 그 밑에다가 뭐라 쓰냐 그러면 기존 호수 이상으로 건설할 것. 기존에 있던 가구수 이상으로 건설하라. 가로히태 이게 도로로 둘러서 일단은 교회 가로구역인데 여기 몇 세대 있냐? 25세대 있다. 25세대. 철가구 22세대 건설합시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럼 나머지 3명 어쩌라고? 25개 있으면 최소한 몇 개를 지으라고? 25개 이상을 지어줘야 전부 다 입주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야. 다시 도로로 둘러서 일단의 구역. 면적은 만 미만. 통과도로 있으면 안 된다. 4m 이내 있어도 괜찮다. 노후 분량이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 될 것. 단독만 있으면 10개 이상. 공동만 있으면 20개 이상. 단독 공동 섞였다 20개 이상. 그리고 건축할 때는 기존 호수, 기존 가구수 이상으로 건설할 것.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보게 되면 2번 노후 분량인데 노후 분량이 밑에 4가지가 있어요. 노후 분량이 밑에 4가지가 있는데 1번, 2번 함정 안 쓰고 3번, 4번 함정 쓰니까 3번, 4번만 주의합시다. 자,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붕괴급박해 안전사고 우려겠다. 절대 함정했어요. 멸실, 붕괴, 안전사고, 노후 분량.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부실 시공, 부실 설계로 인한 구조 결함 있는 건축물 함정이 없으니까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그 정도 말면 괜찮고. 다음에 세 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기서는 바로 밑에 박스가 박스 중공 기준으로 40년 뭐가 크다? 보수 비용이 크다. 중공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물 건설할 때 등 비율보다 클 거리 든다. 중공 기준으로 40년이면 보수 비용이 크다 그 말이 나와야 되고. 4번 줄 거 봐요. 도시미관 저해. 또 줄 거 봐요. 노후화로 인한 구조 결함이 있는 건축물. 그리고 박스가 아닌 밑에 기억 읽어봐요. 준공의 20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고
20년 이상 3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연결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노화랑 구조결함이 있다. 연결을 갖다 어떻게 시킬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20년 이상 30년 이내 그 말이 나오면 그래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그래서 노화랑 구조결함이 건축물이다. 그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고. 함정 그 두 개니까. 40년 그러면 보수비용이 크다 그 말이 나오고 20년 이상 30년 이내 그러면 도시미관 저해한다. 노화랑 구조결함이 있다. 그렇게 연결만 딱 시켜줘요. 그리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인데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자,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 공원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에서 녹지, 하청, 공공지, 광상, 소방용수, 비상대피, 가스공급 이거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야 돼. 하나의 도시 전체적으로 개념이 큰 것들 기반시설, 기반시설 밑에 이 비교가 시험 문제는 기반시설이냐 공동이용 이거 구분이니까 공동이용은 주민이 공동 쓰는 놀이터, 마을관, 공동작업장, 공동사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격려장, 노이자시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개념들이 하나의 도시 전체를 그린 큰 것들은 뭐고 기반시설이고 개념이 작은 것들은 공동이용시설이고 구분할 줄 압니까? 곧잘 시험에 나와요. 구분해 줘야 되고 그것은 하나만 보면 모르겠지만 두 개 비교해서 읽으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극명히 드러나니까 좀 읽어주시고 넘기면 4번 대지 도정법은 토지 대지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토지 공사가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 대지 공사 끝난 딱 정비 사업에 조성된 토지를 대지하고 5번 주택단지인데 주택단지란 재건축 범위가 주택단지죠. 어디를 대상으로 재건축합니까? 그러면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무엇이 주택단지인데 주택부대 복리건설이나 대지 다음에 토지다 해가지고 짝 봤더니 1번이 기준이죠. 1번이 기준인데 주택법 사업계획승인반 일단의 토지. 우리가 주택법에서 자 여기 딱 아파트를 갖다 건설합시다. 몇 세대 할 겁니까? 500세대 할 겁니다. 아파트 500세대 건축법입니까? 주택법입니까? 주택법 뭐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 일단의 토지를 보고 우리 뭐라고 한다. 이걸 보고 주택단지 여기를 대상으로 정비사업한다. 그게 뭐라고요? 재건축 사업이다. 재건축은 어디를 대상으로?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이런 얘기요. 그래서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인데 자 중간에 이렇게 도로가 딱 들어가지고 관리를 이쪽 관리를 따르면 주택단지로 각각 따로 즉 재건축을 따로 한다 이런 뜻이요. 세 번째 500세대입니다. 400세대입니다. 뭐 받았다고? 사업계획 승인. 주택단지도 300세대다. 사업계획 승인. 여기 500세대다. 사업계획 승인. 하나, 둘, 셋 각각 주택단지. 재건축 따로 하는데 주민들이 자 다 모여가지고 관리사무소 3개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관리사무소 하나만 하고 너네 거 없애고 우리가 공동관리 이렇게 공동하게 되면 관리소장도 한 사람만 쓰고 격리도 3명 대신에 1명만 쓰고 관리비 줄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주민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공동관리하면 재건축 이렇게 묶어가지고 통째로 재건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요. 그게 3번이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이 둘 이상의 공동관리하면 공동관리하는 전체 간의 주택단지. 4번은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기억력 테스트. 재건축합니다. 전체 동이라는 게 자꾸 4번은 한 동별로 받고 과반수 먼저 받고 전체를만 받고 4분의 3 자, 한 명, 두 명 싫다고 그러면 짜야 돼요? 나가 뭐라고? 매도 정거 우리 통째로 싫은데요? 너 나가 이렇게 자른다 이렇게 잘라 이렇게 이게 뭡니까? 토지 분할 해가지고 재건축을 우리 따로 너네 따로 이 얘기요. 그게 4번 재건축 토지 분할 청구에 따라서 분할되는 토지나 분할되어 나갈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봅니다.
1, 2, 3, 4는 딱히 함정 쓸 내용이 안 나와요. 5번, 포인트 5번이지. 건축법, 하고마다 아파트하고 연립, 단독, 공동, 다세대 연립 그러지 말고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로 본다. 6번 토지 등 소유자는 중요고 아주 중요. 자, 1번 주거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반드시 정비규 지니까 정비규 안에 있는 누구?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일대 정비사하면 정비구역 그 말 뜻이 무슨 구역? 가로구역. 가로구역에 있는 자, 첫 번째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그러니까 또 토지만 건물만 지상권만 있으면 소유자가 되는데 문제는 정비구역이냐 가로구역이냐 그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건축은 일단은 지상권자 인정이 안 돼요. 지상권 인정이 안 되고,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정비구역 지정했다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정비구역 지정했다 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자, 부대복리시설 및 중요한 거 및 이가입니까? 즉 토지하고 건물을 동시에 소유해야 소유자가 되지. 토지만 건물만 따로따로 가지면 소유자가 안 되고 밑에 뭐라고요?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조합해서 팔고 나가, 꼼짝없이 팔고 나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중요하니까 특히 잊으면 안 되고요. 주택공사 등 그러면 토지공사, 지방공사, 대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도정법은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도정법은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시장, 군수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법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시장, 군수 그러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주택공사 등 그러면 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대지 그러면 어떻게 읽는다? 정비사업에 조성된 토지.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시험 문제니까. 그게 영어고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착자입니다. 정비사업은 이러이러한 절차에서 합니다. 자, 여기가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에서 정비사업 합시다. 가장 먼저 우리 도시 정비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 잡죠. 방향. 정비사업에 대한 먼저 방향을 제시한다. 이 계획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줄여가지고 무슨 계획이요?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에서 뭐가 나오냐? 앞으로 여기 정비사업 할 거야? 뭘 지정해요?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먼저 뭐 지정한다?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도 나오고, 예정구역에다 정비사업 하려면 반드시 뭘 만든다? 정비계획을 만든다. 정비계획을 언제 만들 거예요? 정비계획 수립시가 나옵니다. 몇 년요? 2017년도에 정비계획 수립한다. 올해는 올해. 2017년이 됐다.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뭘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든다. 그 말은 곧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가 오늘 도정법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언제 알았어요? 2주 전에 알았죠? 2주 전에. 그러면 도정법 한번 읽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한번 읽고 왔죠? 듣고 왔죠? 한정훈법 해가지고. 한정훈법 들어본 결과 정비사업 시행자는 누구다 그 정도 남게 됐죠?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관리는 시장우수하고 나머지 누가 한다? 조합을 만들면 뭘 만든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뭘 만들고?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시행자입니다. 조합은 시행자가 됐으니까 시공자 선정하고, 시행자하고 시공자가 힘을 합해서 사업시행계획서 만들고 승낙받읍시다.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이제 뭐 한다? 사업시행.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사업시행 그러지 말고 뭐로 간다? 분양신청. 이 지금 순서가 시험 문제니까 순서 교육이 돼. 순서 교육하고 특히 앞으로 5년 동안은 신도시가 아니고 5년 동안은 재개발. 현재 정권은 뭐 한다고? 재개발.
그것도 말이 재개발이 주라는 건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관리예요. 아파트 구도시 싹 쓸고 아파트 이거 안 한다고 어쩐 있는 거 철거하고 그대로 다시 한다고 도시 재생한다 해가지고 그래야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도시 정착이 돼요. 단독 싹 철거하고 아파트 지으면 그 사람도 쫓겨나야 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부동산은 주로 신개발이 아니고 재개발이 이쪽이 되는 얘기요. 그러면 순서 잘 이걸 이해하고 설명해야 되니까 분양신청 받고 분양신청 받았으면 분양계획 만드는데 우리는 분양계획을 뭘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고시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떨어졌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났다. 관리처분 인가 났냐? 관리처분 났냐? 이 얘기 많이 관리처분 났냐? 인가 났냐? 인가 났다. 그 말은 뭐냐? 드디어 내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입주 자격이 확정된다. 입주 자격이 확정된다. 어떻게 됐는데 갑이 공사하기 전에 분명히 얘는 101동 101호에 살았는데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얘가 103동 103호로 간다는 게 확정됐다. 이게 뭐라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예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떨어지면 드디어 뭐가 시작됩니까? 드디어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사업 시작합시다. 주민 여러분 나가세요. 뭐하게? 철가게. 이주시켜놓고 그 다음 뭐 한다? 기존 건물 철거하는데 작년 시험에서도 기존 건물 언제 철거합니까? 물어봤어요. 작년 시험에도. 언제 철거한대요? 그럼 이렇게 말이에요. 이주하고 이 말 하지 말고 이건 안 나오니까 이주하고 하지 말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고 기존 건물 철거한다. 사업 시작합시다. 끝났습니다. 뭐 받읍시다? 준공검사. 준공검사를 받는데 쓸데없는 말을 쓴다. 준공인가라 쓴다. 준공인가. 준공인가. 준공인가가 뭡니까? 이러고 질문한 사람도 있었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상담 손님 데리고 가다가 전화해서 교수님 준공인가가 뭐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잠실대 원주대 홍천대 잠실대기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왜 손님 데리고 지금 가는데 근데 왜 준공인가가 뭐예요? 그거 왜 물어보는데 손님이 질문하는데 준공인가가 뭐냐고? 잠실은 전부 다 뭐 했다고?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지은 집은 전부 다 뭐라 한다? 준공인가. 혁신도시는 전부 다 뭐가 나온다?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건축물 대장 띄면 뭐가 나와요? 거기는? 준공인가가 안 나오고? 몰라요. 언니. 동생이 물으면 언니는 알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뒤에 절대 거기 안 들어요, 이제. 저거는 주택법이니까 뭐라고 주택법은 사용검사죠. 저희들은 사용검사. 이 건물 떼보면 이 건물은 사용승인 건축법이니까 이것은 사용승인. 법마다 전부 다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준공인가 그러면 이건 뭐다? 정비사업한 건물 이거 알아야 된다고. 그럼 관리처분계획이 관리처분계획 무슨 계획이요? 분양계획. 분양계획들을 뭐 합시다? 분양처분합시다. 분양처분한 걸 보고 우리는 이전고시. 이전고시가 뭐냐? 얘 권리가 101동 101호인데 이거를 103동 103 옮깁니다. 옮기는 게 뭡니까? 이전. 옮겼다는 걸 알립니다. 고시. 그러면 이제 갑은 103동 103호 취득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면 우리 법에서 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정비 예정구역 무슨 예정구역인데 물어봤더니 재건축 예정구역인데 그러면 재건축은 자 시기가 몇 년이 돼? 2017년이 되면 정비계획을 만들기 전에 먼저 가서 안전진단 먼저 안전진단 해보고 안전진단은 어디만 있다? 재건축 있다. 안전진단 통과해야 정비계획을 만듭니다. 기본계획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 빨라요. 정비계획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가 조합 만들고 시공자 선정해서 사업시행 인가 받으면 분양신청 받고 그걸 따라 분양계획 만들고 확정이 되면 사업시행하고 그리고 준공인가 받고 그리고 소유권 옮긴다. 순서가 곧잘 시험에 나오니까 순서는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시고 이해. 그 순서는 좀 이해해야지 암기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 다음 넘겨보면 이제 104페이지 2장 정비 기본계획과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원래 정비사업은 해당 지자체하고 주민들만 했는데 2008년부터 기점에서 리먼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10년, 11년 되니까 나라가 난리 났죠. 재개발 재건축이 다 멈춰 또 집값이 막 폭락하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못하겠다 그럼 난리가 치니까 이 정비사업을 지자체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는구나. 국가도 나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국가는 좀 나오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기본 방침만 만들어 놓고 싹 또 숨어버려요. 기본 방침, 우리나라 전국토 정비사업 기본 방침 누가? 국장이 만든다. 10년만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딱 거기까지 말고 더 보지 말고 그 밑에 박스는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합시다. 박스가 한 문제짜리니까. 암기합시다. 한번 써봅시다. 별것도 아니요. 암기되면 그냥 보면은 복잡해 보이는데 써놓고 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자, 먼저 기본계획에서 방향 제시하고 기본계획이 예정계획 지정하면 예정계획에다가 뭘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든다 그 말은 곧 뭐하고 똑같냐?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정비구역 지정한다 똑같은 뜻이요. 그러면 기본계획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누가 합니까? 당연히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대도시 시장, 일반적인 시장, 군수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하는데 군은 시처럼 뭐가 대규모 정비사업이 안 나오니까 정비사업 많이 안 한다고 방향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은 자, 그 도시에서 정비계획을 만들고 구역지는데 정비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하면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구청장, 군수하고 구청장, 본인 군수가 군에는 기본계획이 없지만 정비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비계획은 누가 만들어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장이다. 이거를 줄여서 우리 도정법은 시장군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장군수의 의미는 잘 잡아야죠.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를 줄여서 시장군수라 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은 또 누가 지정해요? 그러면 정비구역은 또 이것은 기본계획 만드는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셋 다 똑같이 맞추면 좋겠는데 특별시장 또 광역시장 본인 또 다시 누구라고?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다. 특히 조심해야 할 건 작년에는 시장 군수 대신에 누가 했는데 도지사가 했는데 올해는 도지사가 구역 지정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쫙 해주고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2번입니다. 기본계획. 하나의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정비 예정계획이 있고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본계획 수립 1번은 곧잘 나오니까 신경 씁시다. 1번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10년. 군수는 없고 10년 단위. 다만 잘 나와요.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는 반드시 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하이한다는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도지사가 그런 말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원주는 광원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 그럼 해 있어야 돼요. 근데 도지사가 말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고 2번 재검토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은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 승인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대도시는 본인이 직접 확정. 본인이 말 없더라도 직접 협의하고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 승인받는다. 도지사 승인 받아가지고 확정이 됐으면 공고에다가 고시하고 밑에가 중요하죠. 국장한테 보고한다. 이게 중요해요. 국장한테 보고한다. 작성 기준은 국장이고. 다시 정리하면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한 계획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이
10년 단위로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대도시가 한시는 도지사 수립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지정 안 할 수도 있다.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도 대도시가 수립했으면 직접 확정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수립했으면 도지사 승인받고 확정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장에게 보고한다. 끝. 자, 2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인데 정비계획의 내용에 뭐가 있는가 그거 보지 말고 동그라미 2, 3, 4, 5를 봐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이제 정비구역을 누가 지정하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여기 보세요.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본인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얘가 문제지. 자치구 구청장과 광역시 군수는 어쩐다?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특별시, 광역시장이 오케이 뭐하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고시하고 국장한테 보고한다. 지금 정도면 심의 고시는 상식이니까 보고에다 신경 써야지. 국장에게 보고한다. 국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특자시, 특자도, 시장군수는 본인들이 직접 심의하겠죠. 직접 지정해서 고시하고 똑같이 가야지. 국장에게 보고한다. 어디 가나 심의나 고시는 있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나중 가게 되면 이 자치구 구청장과 광역시 군수가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본인이 직접 구역 지정하는 거요. 이것도 있어요. 원칙은 없는데 자치구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는 천재지변 긴급 직접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2번 자치구 구청장과 광역시 군수는 기본계획 적합한 법 내에서 정비구역 만들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정비구역 지정 신청해야 된다.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누가? 군수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고. 2번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든가 변경 지정합니다. 3번 심의는 상식이고 심의 어디 심의? 도시계획에 심의 거치고 지정했으면 어디에다? 공보에다 고시하고 국장한테 보고한다. 공보에 고시하고 국장한테 보고한다. 지정권자 오래 암기면 오래 암기. 지정권자 암기해야 됩니다. 토기서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인데 2번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얘기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사유가 있으면 누구한테 위반자에게 위반하자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어요. 혹시나 토지 등 소유자는 이러이러하면 정비계획 위반자에게 정비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O. 이러이러하면 제한할 수 있다. O. 근데 딱 위에 숫자가 하나 빵 들었으니까 이해 잡아야죠. 예정격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정비계획 수립을 안 하면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군수님 합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앞뒤만 싹 대로 1년 나머지 한 번 쓸 수가 없어요.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안 하면 누가?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위반 제한 받았으면 대답은 해야죠. 대답은 며칠 내 결과 통보돼? 60일. 며칠 연장할 수 있다?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벌써 세 번째 아닙니까? 국토계획법 시간에 도시관리 기반 제한, 주민이 기반시설 지구단위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제한하면은 위반자는 언제까지 대답하고 45일, 연장 30일. 도시개발법 가게 되면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특도시군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언제까지 대답한다? 한 달. 도정법 봤더니 정비계획 위반 제한한다. 며칠? 60일. 연장은 30일. 50페이지 맨 밑에 보면이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합격한다. 5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 정리 딱 해가지고 몇 번 읽어줬어요. 그거. 50페이지 맨 밑에 없나요? 그거? 있나요? 위치까지도 암기했잖아요. 위치까지도. 대충 어디 있는가 거기까지 나중에 알면 자꾸 보면 이거 50페이지 또 유약집 찾네. 유약집
3박 4일 찾아도 안 나와요, 요약집은. 이것만을 학교 안에 조그만 있죠, 조그만. 거기 찾아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자꾸 반복. 정비계획 위반 제한 정리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어쩌고 위반 제한할 수 있다. 뭐 잡자고? 1년. 1년이 돼도 안 냈으면 할 수 있다. 며칠 내 대답한다? 60일, 연장 30일. 그렇게만 딱 잡아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효과인데, 자, 생각.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뭐가 된다? 도시가 되고 지구단이 된다. 치대학지는 그러지 않는다. 정비구역도 생각. 정비구역만 지정하면 도시가 되고 뭐가 된다? 지구단위겠죠. 근데 왜 도시가 된다 그 말은 뭐냐? 정비구역은 어디서 지정한다? 주, 상, 공 안에서. 도시지역 안에서 지정하니까 도시가 도시된다 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그 말은 해야지. 정비구역만 지정하면 자동화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고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 정비사업을 할 거예요. 정비계획을 만들었어요. 정비계획을 만들었다 그 말은 뭐 하겠다는 얘기다?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얘기다. 정비구역 지정해서 무슨 사업한다?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개발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개발이지. 지역개발도 개발이니까. 그러면 개발 뭐가 들어간다? 지구단위. 저기에다 뭘 지정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해야 된다. 뭘 만들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 만든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의 내용 어떤 게 있대요? 뭐 이런 게 있겠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는 이런 게 있겠지. 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만들면 정비계획은 뭐가 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되고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1번은 그런 얘기인데 저렇게 길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확줄 가지고 정비구역만 지정하면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이 되고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 이렇게 말해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2번은 안 중요. 큰 2번 행위제한 중요. 아까 했어 행위제한.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대수선이 허가사항이지만 정비구역은 대수선이 허가사항이 아니다. 그거 말고 똑같아요. 바로 시작합니다. 1번 건축물 건축 가설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받을 것. 대수선 허가사항이 아니다. 두 번째 공점 설치 허가받고, 세 번째 토지 연결 변경 허가받고, 네 번째 토덕지 허가받고, 다섯 번째 토지분할 허가받고, 여섯 번째 물건 적지 얼마 이상 한 달 이상 허가받고, 일곱 번째 중목의 발전식재 허가받는다. 반대로 이제 안 받는 거. 첫 번째 재법구 진학 응급조치 안 받는다. 두 번째 또 미리 말합니다. 건축물의 건축가 토지분할은 지분 쪼개기 예외 없이 허가받음 딱 잡아놓고, 자 공작물 설치 안 받는 거. 농림수산업 이용되는 간유공작물 비닐하우스 안 받고, 두 번째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안 받고, 토석 채취 허가 받는데 자연 경관 훼손하지 않는 토석 채취 안 받고, 토지 분할 받고 안 받는 거 없고, 물건 적지 허가 받아야 되는데 전치 확인한 대지에다 물건 쌓는 건 안 받고, 중목의 발전의 식재 받는데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는 안 받는다. 단 경작재 식재는 받는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 건물 쭉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 정비구역에 빵 지정되면 며칠 내 신고하고 30일. 그리고 건물 쭉 뭐 받으라고? 허가 받으라. 이것은 그 뭐가 아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비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사업 중에 지장을 주면 허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개발인 허가가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허가권자 한다 모른다. 그러니까 어쩌라? 물어봐라.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된다.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개발인 허가 받은 걸 보고, 허가 안 받겠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게 되면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개발법, 도정법 똑같은데 이게 출제가 잘 된다고 이쪽이. 너무 쉬워요. 허가 받는 거 안 받는 거 구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의 해제입니다. 정비구역의 해제. 정비구역 해제는 딱 한 번 났어요. 아주 중요한 아이인데 확신합니다. 봐요. 해제를 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지정을 알아야. 누가 어떻게 지정했대요?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가 뭐하니까 지정 신청하니까 특별광역시가 심의 거쳐서 지정고시 보고 그럼 이제는 광역시 군수하고 자치구청장 광역시 군수 자치구청장이 해제 신청하면 특별시 광역시장이 심의 거쳐서 뭐하고 이제는 해제하고 고시하고 보고한다. 똑같이 나와요. 지정 그 말들 뭐만 쓴다? 해제. 그러면 해제는 첫 번째 해제 하이한다가 있고 두 번째 해제 할 수 있다. 두 가지 나는데 아무래도 얘가 좀 더 중요해 보이죠. 해제 하이한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있고 해제할 수 있다도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있는데 자 해제 하이한다. 자치구청장과 광역시 군수는 특별시 광역시한테 해제 신청해야 된다. 특별시 광역시장은 해제 하이한다. 특자시 특자도시장 군수는 해제 하이한다. 첫 번째 예정교육입니다. 정비 예정교육 해제. 예정교육 지정하고 몇 년 내? 3년 내. 내용 알려가지 말고 예정교육 해제는 3년. 자, 재개발하고 재건축이요. 재개발, 재건축은 첫 번째 추진위원회가 어쩌고 저쩌고 추진위원회가 있냐 없냐. 추진위가 있으면 몇 년이고 2년이고 없으면 몇 년이다? 3년이다. 세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누가 안 했냐? 누가 책임자가 누구냐? 뭔가 해야 된다 안 했다. 누가 안 했는데?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안 했는데 그러면 너 2년. 조합이 안 했는데 너 3년, 토지 등 소유자가 안 했는데 그러면 5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다든가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되면 취소가 되면 그때는 정비교육 해제, 예정 해제 하여야 한다. 암기지 이해는 아니죠. 몇 번 읽어보고 암기 들어가야 돼요. 예정적 3년.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가 있으면 2년, 없으면 3년. 도시환경 추진위원회가 안 했다. 2년. 조합이 안 했다. 3년. 소유자가 안 했다가 5년. 추진위 승인 취소. 조합설비인가 취소.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2년, 3년, 5년이 도래하기 전에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100분의 30 이상이 연장 좀 해줘봐요 라고 연장 요청하면 몇 년 이내에서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100분의 30 이상이 연장 요청하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임의적 해제는 첫 번째 비용 부담이 너무나 크다. 두 번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해달라고 요청한다. 네 번째는 지문이 너무나 길어서 지문 하나 낼 수가 없다. 주간경 개선 사업을 누가 하고 기반정비는 시행자, 건축물 소유자가 하는 경우로서 어쩌고 저쩌고 몇 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쩌고 저쩌고 얼마 동의한다? 3분의 그러니까 10년하고 3분의 2만 잡자고. 웬만해서 한 문제 지문 하나 낼 수가 없고 기껏 해봤자 한 문제 낸다 그러면 이 10년 3분의 2 이것 말고는 쓸만한 게 없으니까 저 부분만 좀 잡아줍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맨 밑에 108페이지 맨 밑에 해제효과 등 해가지고 정비교육 해제되면 앞전에 그랬죠. 도시개발교육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정전으로 환원하고 지구단위 폐지했죠. 똑같아요. 정비교육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 상태로 되도록 한다고.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기발성은 정비계획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한다. 그리고 2번 정비계획 해제되면 해제된 정비구역을 뭐로 바꾼다?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여기가 지금 도시 기능이 상실돼 갑니다. 도시 기능을 회복합시다. 기능 회복합시다. 그래서 어쩌라고? 정비 사업합시다. 정비구역 지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돈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비구역이 안 그래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안 그래도 건축물이 노후 불량해가지고 도시 기능이 상실돼 가니까 기능을 회복하려고 정비구역 지정했는데
정비계 해제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 그 동네 어떻게 된다고? 뭐 완전 뭐 아웃 되겠지. 근데 문제는 왜 해제한다? 왜 해제한다? 주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재개발 해가지고 남는 게 안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 하냐? 주민들이 옛날에는 이것도 누가 하고 주민이 다 있는데 정비계 해제되면 여기를 주거환경 관리 사업계 지정하면 야, 네가 하지 말고 기반에서 정비를 누가 한다? 시장 군수할 테니까 주민들 어쩐다? 자기 집만 고치라. 이렇게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단독이 있던 거 철거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다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 안 지어. 주거환경 관리사업 아파트 안 짓습니다. 그냥 단독 철거하고 다시 단독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존에 있던 자들 그대로 다시 재정착할 수가 있어요. 밑에 3번은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4번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안전진단. 이것도 권장 출제가 돼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답이 딱 정해졌으니까. 첫 번째 안전진단은 누가 한다? 시장 군수가. 시장 군수가 하냐? 시도가 하냐?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한다. 그거 알고. 왜 한대요? 그럼 왜 한대? 왜는 왜야? 때가 됐으니까. 예정구역별 정비계 수립 시기가 도래됐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하고. 두 번째는 때가 된 것이 아니고 토지등 소유자가 얼마가 요청? 10분의 1 이상 도입받아 요청했을 때. 세 번째는 재건축 결정하고 10년이 지나고 사업시행 인가가 없는데 시장군수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저 건물 무너질 것 같다. 10년 지나고 시장군수가 저거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밑에는 위에 니은에서 니은. 자, 얼마가 요청한다? 10분의 1 이상 요청한다. 니은에서 가는 거예요. 10분의 1 이상 요청하면 첫 번째 시장군수 며칠 내? 30일 내. 진단 실시 여부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통보한다. 이게 줄을 연결 안 하고 끊어서 3번 쓴 것은 함정이 3군데 돼 있듯입니다. 30일 내 진단할까 말까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시도한테 보고한다 그러지 말고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비용은 누가 낸다? 시장군수. 네, 요청에 의해 가지고 진단할 때는 그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그 다음, 자, 3번이죠. 재건축 안전진단은 줄 거예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인데, 다만, 박스, 이러이러면 진단 대상 지할 수 있다. 박스에서 필요한 거 뭡니까? 뭐, 붕괴, 사용금 얘기 아니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거. 어쩌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은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사유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 출제자가 사유까지 하면서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면 어쩐다고?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시장은 현지 조사를 거쳐서 진단 실시할까 말까 결정하고 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으면 진단해보자. 그러면 진단기관을 선정합니다. 짝 넘겨진 진단기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도 있고 또 한국시설안전공단도 있고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있네. 그럼 눈치껏 봤을 때 1번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한마디로 민간이 만들었다는 얘기고 2번에 한국공단, 한국연구원이니까 국제기관이나 국가가 만들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평가는 옛날에는 건물이 멀쩡한가 부실한가 노후 불량이냐 아니냐 기능적 결함이 있냐 이것만 따졌는데 그것만 따지다 보니까 이 건물이 40년 됐는데 너무 튼튼한 건물들 종종 있더라고. 40년 전에는 차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때 상하고 지금 상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때 지어놨던 아파트가 튼튼하기는 엄청 튼튼한데 주차장이.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불량하잖아요. 그래서 구조 안전성 평가도 있고 주거 환경 중심 평가. 아직 신설도 출제 안 됐으니까 구조 안전성 평가만 한다. 이러면 안 되고 주거 환경 중심 평가도 있더라.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5번. 자, 이제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 해야죠. 안전진단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시장군수 요청자한테 주고 6번은 중요하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등 주변 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정비계획 결정, 재건축 결정을 딱 하고 이렇게 6번에서 이제 시장군수가 정비계획 결정, 재건축 결정했으면 7번 누구한테 넘긴다? 시도의사한테 넘긴다. 자, 시도의사한테 자, 재건축 결정했다.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봐라. 넘겨주면 8번 시도가 봤을 때 이 안전진단 결과가 적정치 않다 그러면 시도가 공단 연구원에게
공단이나 연구원에게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부터 의뢰 한번 해주세요. 해봤더니 안전진단이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시도의사가 시군구한테 돌려보내면서 재건축 결정 취소해라, 정비개수를 취소해라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시도의사가 브레이크를 안 거니까 누가? 국장이 시도의사에게 네가 받은 서류 나한테 다시 넘기라. 국장이 검토해보고 시도한테 다시 보내보라고. 이거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적정성 검토 의뢰하세요. 그러면 시도의사는 꼼짝없이 적정성 검토 의뢰하고, 해봤더니 10번이 중요. 해봤더니 검토 결과에 따라서 뭐 뜬다? 진단 결과가 적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비계 수익 결정, 재건축 결정 취소하는데, 포인트는 10번의 포인트는 정비계 수익 결정, 재건축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청하는 자가 누굽니까? 시도지사지. 누가 아니다? 국장이 아니다. 다시 1번 처음부터 다시 1번 핵심. 자, 안전진단은 누가 합니까? 시장원수가 한다. 언제 한대? 예정계획별 정비계 수입시기 도래 때가 됐다. 두 번째, 얼마 이상 도입의 요청? 10분의 이상 도입의 요청. 세 번째, 재건축 결정 10년 지나고 붕괴 우려가 있다가 안전소를 때 판단되면,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 10분의 이상 도입받아 요청하면 며칠 내, 30일 내에 진단할까 말까 여부 결정해서 세 번째,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그 다음, 이랬을 때 진단에 서해될 병은 시장원수 부담이 원칙이나 요청에 의해서 할 때는 그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인데, 시장원수가 인정하는 것을 진단 대상 제외할 수 있다. 그렇게만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방법에는 구조 안전성 평가도 있지만 주거환경 중립평가도 있더라. 안전진단 기관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만들어주면 시장원수는 진단 결과보고서 주변 도시계획 등을 검토해가지고 재건축 결정, 안전진단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재건축 결정, 정비개수 결정했으면 누구한테 보낸다? 시도. 취소 요청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국장이 아니고 시도의사. 그런 정도만 잡아주면 충분해요. 잠시 쉬고 또 합시다.